새벽 5시 서울 종로의 한디금속 상가 앞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은 금과 은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상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뉴욕 시장이 문을 닫은 직후 전해진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금값이 하루 만에 10% 폭락했습니다. 은값은 더 처참합니다. 30%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불과 48시간 전 온스당 5,594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금이 단숨에 4,883달러로 무너진 것입니다. 한 투자자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어제 사늘이 오늘 3분의 1이 날아갔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6년 1월 30일 새벽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악몽 같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밤새 뉴욕 시장에서 벌어진 귀금속 대폭락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 만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금과 은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라 불려왔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경제가 불안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금과 은을 찾았습니다. 2000년이 넘는 인류의 역사 동안 이 귀금속들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금값은 무려 73%나 폭등했습니다. 은값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년 만에 194%나 급등했습니다. 1979년 석유 위기 이후 최고의 상승률이었습니다. 2026년 새해 첫 달에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월 26일 금값은 역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오를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말까지 금값이 온스당 5,400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은값도 온스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과 은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은행 귀금속 창고는 매일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금 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들로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었습니다. 실물 금괴와 은괴는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50대 회사원 김모 씨는 퇴직금 3억 원 중 2억 원을 금과 은에 투자했습니다. 주식은 믿을 수 없고 부동산은 너무 비쌌습니다. 금과 은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은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넣었습니다. 1년도 채 안 돼 2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는 더 많이 사기 위해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에는 금과 은 투자 성공담이 넘쳐났습니다. 1,000만 원이 억대가 됐다는 인증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내 글창에는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는 음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풍은 단 하루 만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1월 30일 뉴욕 시장에서 금값은 전날 대비 9.5% 급락했습니다. 은값은 27.7%나 폭락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745달러로 1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온스당 4,8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최고가 대비 1,000달러 가까이 빠진 것입니다. 은, 현물 가격은 온스당 83.99달러로 추락했습니다. 장중 최저점은 77.72달러였습니다. 100달러 돌파를 코앞에 두고 순식간에 20달러 넘게 무너진 것입니다. 백금은 19.18% 하락했습니다. 팔라듐은 15.7% 급락했습니다. 귀금속 시장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붕괴하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잠에서 깨어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제 2억 원이던 금자산이 아침에는 1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은은 더 심각했습니다. 3천만 원이 2,1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서울 종로 귀금속 상가에는 새벽부터 환매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상인들도 황급히 매입 가격을 내렸습니다. 시장 가격이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금 통장을 해지해야 하느냐는 글이 분단위로 올라왔습니다. 은 투자로 수천만 원 손실을 봤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과 은은 더 오를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측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역사적인 폭락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인사였습니다. 1월 30일 트럼프는 차기 연방준비제도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이사를 전격 지명했습니다. 케빈 워시는 누구일까요? 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 시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은 인물입니다. 워시는 당시 양적 완화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유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향을 금융시장에서는 매파라고 부릅니다. 매파는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금리 인상에 적극적이고 경제 과열을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비둘기파는 통화 완화를 선호합니다. 금리를 낮춰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비둘기파 성향의 인물을 선호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자신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비둘기파를 연준 의장에 앉힐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고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매파 성향의 워시가 지명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이 예상과 정반대로 갈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금과 은은 이자를 낳지 않는 자산입니다. 은행 예금이나 채권처럼 정기적인 이자 수익이 없습니다. 그저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이런 단점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금과 을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행 예금만 해도 연 5%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금과 은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안전하게 이자를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워시의 지명은 바로 이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매파 성향에 그가 연준 의장이 되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과 은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즉각 판단했습니다. 더 오를 것이라 믿었던 금과 은을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도 반등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지수는 전날 대비 0.8% 상승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과 은 가격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금과 은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달러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합병 위협과 연준 독립성 침해 우려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금과 은 가격을 밀어올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워시 지명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월가는 워시를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평가했습니다. 금융권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폭락 원인은 바로 투기적 과열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금과 은 시장에는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자금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실제 수요가 아닌 가격 상승만을 노린 돈이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금액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수익이 몇 배로 불어나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몇 배가 됩니다.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서자 많은 투자자들이 고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오르기 어렵다는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먼저 팔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워시 지명이라는 결정타가 날아든 것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자 증거금이 부족해진 투자자들이 강제로 매도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매도는 또 다른 가격 하락을 불렀습니다. 가격 하락은 또 다른 강제 청산을 유발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며 폭락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은은 금보다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더 큽니다. 조금만 큰 자금이 움직여도 가격이 급등락합니다. 이것이 은가 폭락이 더 심각했던 이유입니다. 은은 2025년 한 해 동안 150% 넘게 폭등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17%나 올랐습니다. 이번 폭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달 전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산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위로가 무의미합니다. 온스당 100달러에 근접했을 때 은을 산 사람들은 하루 만에 30% 손실을 본 것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자 박모 씨는 1월 29일 은 통장에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틀 후 그의 계좌 잔고는 3,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500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40대 자영업자 최모 씨는 금실물을 2억 원어치 샀습니다. 가게 운영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1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자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빚을 내서 금과 은을 샀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원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하소연이 넘쳐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락이 단기 조정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구조적인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합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 등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정학적 불안도 여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는 불안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극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워시의 연준 의장 인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상원에서 인준을 받으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워시의 매파 성향에 대한 우려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준이 부결되면 시장은 또다시 요동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연말 금값 목표를 온스당 5,400달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기 조정 후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값이 온스당 3,5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2,500달러 수준까지 조정받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금과 은 시장은 이제 극심한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안전 자산이라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과 은도 결국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투자 자산일 뿐입니다. 특히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는 위험천만합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선물 거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한 자산에 모든 돈을 몰아넣으면 그 자산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합니다. 단기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금과 은은 수십 년 단위로 봤을 때 가치를 지켜온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투자 목적과 위험 감수 능력을 냉정히 평가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을 바에는 차라리 투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은행 귀금속 창고는 오늘 한산합니다. 며칠 전까지 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상담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사람들은 오를 때만 몰려오고 떨어지면 다 떠난다고요.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원칙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의 말이 텅 빈 창고에 쓸쓸히 울려 퍼집니다. 금과 은의 폭락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동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정말로 안전합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